안녕하세요. 이지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 전자의 관점에서 본 커패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패서의 개념과 설계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와 같이 커패서의 개념과 설계 요소를 바탕으로 전력전자공학의 컨버터라든가 인버터와 같은 것을 해석할 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커패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패스의 기호가 이와 같이 표시될 때 커패스의 전압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IC가 흐른다 하면 어떻게 되죠?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IC는 CdT분의 dVC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계식의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커패서의 전압은 전류에 대한 적분값에 대해서 C분의 한 값에 초기 전압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패스터에 1초 동안 1A를 충전하면 어떻게 되죠? 1A를 1초 동안 충전하면 그 면적이 1이 되기 때문에 커패스터의 충전 전압은 C분의 1만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즉 1초 동안 1A를 충전하면 예를 들어 커패서가 1 마이크로페럿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크로분의 1, 즉 100만 볼트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커패선스가 1000 마이크로페럿이면 어떻게 되죠? 1000 마이크로분의 1, 1000 볼트까지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패선스가 작으면 같은 1초 동안 충전할 경우에도 매우 크게 충전하고요. 커패서 값이 크면 적게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패서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CV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커패선스의 커패선스가 C이고 여기에 전압이 V다 하면은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이 된다 하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므로 커패서의 에너지와 관련된 항이 커패선스의 설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커패선스가 하나의 설계 요소가 되겠죠. 또한 전압도 설계 요소가 될 것입니다. 즉 커패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 이것을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전압도 설계 요소가 되겠죠. 커패서의 전격 전압 이상으로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최대 커패서에 걸리는 전압은 전격 전압이 되기 때문에 커패서의 전격 전압보다 큰 전압을 넣어주면 커패서가 방전하면서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커패서의 전격 전압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패서의 전압을 갑자기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커패서의 커패선수가 매우 커서 1페럿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이 100V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0의 제곱 5000J이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가 5000J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커패서의 전압이 갑자기 0V가 되면 어떻게 되죠? 5000J의 에너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소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방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방전했을 때 커패서에는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5000J이 갑자기 방전하면서 커패서가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커패서의 전압은 갑자기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컨버터, 인버터와 같은 전력전자 회로에서 커패선스가 쓰일 때 급격한 전압 변동이 없어야 되므로 커패서의 전압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커패서는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에너지만 저장하고 손실은 없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ESR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ESR은 등가 직렬 저항, Equivalent Series Resistance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커패서의 직렬 등가 저항, 즉 ESR이 있기 때문에 RMS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의 손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저항의 손실은 I 제곱이 되겠죠. 이때 I는 RMS 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패서의 ESR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RMS 전류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전격 RMS 전류 이상으로 컵회수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죠? ESR 저항에 열이 나면서 컵회수의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컵회선수는 주파수에 대해서 그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주파수의 특성은 컵회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파수도 컵회서의 설계 혹은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컵회선수는 많은 경우에 전화번호로 우리가 사용하겠는데요. 즉 일정한 전압을 얻기 위해서 컵회선수를 넣어주죠. 이런 경우에 컵회서의 전압 변동 이것도 역시 컵회서 설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차차 전력전자 컨버터를 해석할 때 조금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컵회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컵회서에 전류가 직류 전류가 흘렀을 때 플러스 전류가 흐르면 계속 충전하겠고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면 계속 방전해서 전압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컵회서의 정상 상태의 전압은 어떻게 돼야 되죠? 정상 상태에서 컵회서의 전압은 대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컵회서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항상 0이 되겠습니다. 컵회서에 흐르는 평균 전류가 0이 되어야 된다. 정상 상태에서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컵회서를 설계하거나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컵회선수 값이 중요하겠습니다. 전격 전압이 중요하겠습니다. 리플 전압도 중요하겠죠. 한편 주파수도 설계 요소에 포함되겠습니다. 실효 전류도 ESR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ESR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전격 실효 전류가 정해져 있겠죠. 한편 정상 상태에서는 컵회서에 흐르는 평균 전류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컵회서의 설계 관점을 전력전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